됐죠. 예, 근데 재보선 문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시죠. 예. 너무 좀 임박했기 때문에. 예, 재보선 문제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사실 한 서너 군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예. 동작을 이 기동민 그 공천자 예. 야당이 제가 이 보수 넘기고 여야를 떠나서 해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도 정말 너무했어요. 아까 이인영 최고위원이 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말을 그 비판하면서 하나님 같은 거 그런 공천 안 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새 정치 한다면서 그런 공천하면 안 되죠. 전략 공천도 필요하지만은 전략 공천은 특별히 자기들이 취약한 지역에 아니면 특별히 어떤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략 공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 공천을 그 동작거래도 하고 광주의 광산, 이 원래 기동민 후보가 나가려 했던 광산에도 광주?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예.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과장을 전략 공천한 것은 정말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요, 사실은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권 과장의 진술을 배척을 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의 그 증언, 그리고 이 객관적 여러 가지 증빙 서류로 볼 때, 이 권 과장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만약에 예. 고의로 뭐 권 과장이 그 착각이나 자기가 잘못 판단했거나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만약 우리는 법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제3자로서는. 그렇다면 권 과장이 고의로 만약 그랬다면 이건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거짓말을 해서 자기 상관인 서울경찰청 청장을 그 처벌받도록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그리고 정략적 목적이 그 바탕 안에 깔려 있었다면 그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그 권 과장을 이해를 했던 것은 이것이 워낙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부딪혔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권 과장이 그 9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고 또 공부를 더 하고 나중에 정치계에 나가고 싶으면 그 나중에 나갔으면 됐을 텐데 이걸 김한길 대표가 두 번씩 전화를 해서 전략공천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 과장이 그동안에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권 과장이 그동안 했던 진술의 진정성을 해쳐버렸다. 당장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권 과장의 진술이 지금까지 어떤 암묵적 동의 아래서 다 이루어진 것이었느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광주 광산을에 후보가 없었느냐? 그게 문자도 텃밭입니다. 우선 그 야당의 중진인 그 천정배 의원부터 거기 출마하려고 했고 이번에 동작을에 공천받은 기동민 씨도 거기에 출마하려고 했고 근데 기동민 씨는 서울에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는 얘기는 최강의 후보를 내세우는 원칙이다. 과연 권은희가 최강의 후보고 그 텃밭인데 그리고 동작을의 기동민 후보가 최강의 후보입니까? 그럼 근거를 내놓아야죠. 그러면 왜 최강이고 왜 최적인지 그걸 안 내놓고 예. 여기 있는 걸 뽑아서 일로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체스판처럼 마음대로 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민주정치고 새정치냐? 우선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는 그런 게 민주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재보선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략 공천이 있냐는 겁니다. 우선 이것이 예. 이것은 제대로 된 전략 공천도 아니죠. 정말 거기가 경쟁력 없는 곳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할 수 없이 전략 공천한다. 아니면 이분이 우리 당이 꼭 필요한 분이고 하니까 일이라는 점도 꼭 필요하니까 이분을 공천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전략 공천이죠. 그 전략 공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략 공천이죠. 전략 공천이 아니고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정략 공천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게 야당에 있어서 하나의 정직일 수가 있는 앞으로 대권을 두고 정직일 수 있는 박은순 서울시장을 물먹이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리는 만무할 겁니다. 난 그렇다고는 안 봐요. 안 보지만 그런 말이 왜 나올 정도의 공천을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요 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내가 이러면 또 양비론으로 간다고 이 지식자들이 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집권 여당 사상 서울에서 후보자를 못 찾아서 저렇게 난리를 치긴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총선이든 재보선이든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고 나서
철들고 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니, 처음에 식고 초려한다면서 아니, 경기도지사를 왜 예. 서울에 공천하려고 왜 식고 초리를 합니까? 그 발상 자체가 친박 지도부가 정치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만약에 김문수 지사 공천했다면 내가 여기서 욕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를 지냈던 분이고 뭐 다른데 공천을 하겠다, 공천 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예,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집권 여당부터 철저히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대하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정략적인 게 아닙니다. 진정성을 바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여든 야든 바라는 것은 진정성 있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국민의 지지를 얻는 요체예요. 둘 다 진정성이 없으면 누구한테 표를 사실 됩니까? 한번 보세요. 나경원 의원 하더라도 이 새누리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내가 나경원 의원 같으면 새누리에 굉장히 화냈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언제 출마하겠다 그랬습니까? 당에서 떠민 것 아니에요. 당시 홍준표 대표가 떠밀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바보 만들어버렸죠. 홍준표 대표부터 내가 홍준표 지금 경상도 지사가 들으시면 화낼지 모르겠는데 사실 당에서 선거운동 제대로 안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느냐 갖고 붙은 선거인데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에 대표가 아니었어요. 박근혜 의원이 당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론을 새로 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선거를 도울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무상급식 받으라는 거예요. 예. 무상급식 때문에 붙은 선거인데 무상급식을 받아라.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걸 받았죠. 당에서도 받았고 나는 나경원 의원이 그 새누리당에 참 얼마 남지 않은 자유주의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때 정치 역정에 있어서 그때 무상급식을 받은 것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실수를 했다. 만약에 그때 무상급식을 두고 끝까지 패배를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싸웠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큰 정치적 거목이 됐을 거예요. 그때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예. 이 수원병인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당이 왜 지금 많이 흔들리는지 압니까? 친박계가 왜 저렇게 저런지 압니까? 사실은 차기 대권 주자가 뚜렷한 주자가 없습니다.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친박계가 망가뜨렸어요. 정몽준 의원 이번에 서울장 출마해서 망가졌죠. 그리고 김문수 지사 항상 늘 2% 부족하게 만들어 놓죠. 응? 지금 김무성 의원을 김무성 의원 지금 포기하라고 지금 당권 도전하니까 내놓고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당신 대권 포기해라. 이 국민들이 보기에 새누리당에 정말 국민들이 연망을 한 몸에 모을 수 있는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에는 있느냐? 있죠. 야당에는 소위 빅3가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예. 근데 손학규 그 전 경기도지사는 이번에 이제 항상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이웃집 아저씨는 무슨 사실은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아웃사이더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새누리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롤백을 하거든요. 그럼 난 민주당의 정치 지형이 바뀌리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꼭 짚을 것은요. 이번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정말 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분당이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승리를 했어요. 그때는 이 경제가 정말 너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러니까 하이힐 부대, 넥타이 부대가 등장을 했죠. 빗속을 뚫고 마지막 그 시간에 오르다 몰려가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여기는 바로 그 남경필 이제 지사를 배출한 어떤 의미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더 높은 지역입니다. 예, 5선을 했고 여기에, 뭐 아버지도 했고 했으니까. 정치 신인인 이제 김용남 후보 후보와 붙는데 저는 이 선거가 그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손학규 지사에게 그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권자들은 묘하게 약자의 눈길이 더 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약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었다면 그 예. 낙승이 예상되겠죠. 이 정치적 거두와 예? 새로운 여당의 신인이 붙어서 쉽게 이기지 못하겠죠. 그 낙승이 예상됩니다만은 이번에 선거 기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이 상당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팔타이뿐만 아니고 나머지 세 지역을 다 승리로 예, 전이시켜야 그렇죠, 되는 예. 짐을 예, 갖고 있죠. 예, 경기도 예, 후보는. 수원 선거는 이제 손학규 후강, 그리고 서울 선거는 박원순 후강. 예, 일부 정치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서울 선거는 뭐 당연히 그 더 어렵게 보고 있고 경기도 선거도 이 만만치 않게 본다. 이 손학규 이 전 경기도지사께서 이번에 너무 큰 승부를 걸었다. 이렇게 보신다. 예,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예, 그 또 관전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